사조용의전 21화, 22화, 23화입니다. 좀이야. 갑자기 독사에게 물려버린 주백통이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백통의 독을 빨아내주는 곽정. 빨지마! 이 독은 너무 강해서 아우도 위험하다고. 독이 얼마나 강했는지 100살까지 살 것 같았던 주백통은 의식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독을 빨아내주는 곽정이었습니다. 텟! 아우, 난 이미 글렀네. 아우도 독을 마셨으니 우리 같이 저승에서 만나세. 저도요? 아무튼 제가 상처를 봐드릴게요. 곽정은 동그란을 밝히기 위해 화섭자로 불을 켠 뒤 품속에서 뭔가 태울 만한 물건을 꺼내서는 즉각 태워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백통은 곽정이 태우려고 했던 헝겊을 보더니 절대 그 보물만은 태우면 안 된다는 말을 남긴 채 끝내 정신을 완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곽정의 머릿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전에 양자용의 뱀의 피를 마신 뒤부터 왠지 자신이 독의 면역성이 생긴 것 같다고 말이죠. 하여 자신의 팔뚝을 칼로 사정없이 그어 피가 줄줄 새어나오게 하더니 그 피를 주백통 입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과규불급이었습니다. 곽정의 이 무모할 정도로 착함은 과다출혈로 이어졌고 하여 의식을 잃고 나란히 뻗어버린 두 의형제였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뒤 눈을 뜰 수 있었는데 주백통은 벌써 일어났었는지 곽정이 깨자 연신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곽정은 독의 면역자에 추가로 해독 능력까지 갖추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우, 이 보물은 어디서 난 건가? 그건 저의 단검을 싸고 있던 헝겊인데요. 맞다, 매초풍이 가져간 단검을 다시 빼내올 때 같이 있었어요. 곽정보다 눈치 100단 빠른 주백통은 이미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찌 귀한 것이 곽정에게 있었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매초풍이라는 대답에 이제 의문도 전부 풀리고 말았죠. 바로 이 헝겊은 구음진경 학원이 쓰여있는 필사본이었습니다. 주백통은 15년 동안 동굴 안에서 구음진경 상권만을 읽어왔는데 막상 구음진경 학원이 손에 들어오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사형의 유언 때문에 연마할 수도 없는지라 답답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좀 모질한 이 곽정이 옆에 있었고 마침 곽정은 전진교 사람도 아니었기에 이 녀석에게 가르쳐버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장난을 깨알같이 치는 주백통이었기에 곽정에게 구음진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르쳐서 나중에 놀래켜줄 작정이었습니다. 아우, 공명권과 쌍수호박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이제 가르쳐줌세. 헤헤. 형님이 가르쳐주신 무공은 하나같이 멋진 무공이었으니 좋아요. 이제부터 쉬지도 않고 구음진경을 가르쳤고 곽정은 뭣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도 연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공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버린 곽정. 형님, 이 무공은 마치 매초풍의 구음백골조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찔끔 지려버린 주백통. 하여 이제부터는 어쩔 수 없이 구음진경 6개월만을 외우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곽정은 구음진경 상권과 학원 모두를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해서 외고 또 외워서 마치 구구단이 입에 베는 것처럼 뜻도 모른 채 구음진경 상학원의 요결을 완벽히 외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흰수리 2마리가 곽정에게 날아왔습니다. 전서구처럼 발에 편지를 끼우고 말이죠. 이 흰수리는 화쟁이 몽골에서 키운 흰수리였고 곽정이 걱정돼 지난번 오빠 툴로이가 중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화쟁이 곽정에게 전해주라고 했었습니다. 편지를 확인하는 순간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황룡이 쓴 이 편지에는 구양봉과 구양극이 도와들어 와서는 자신에게 청혼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님, 어쩌지요? 아우, 마누라 따윈 없는 게 더 좋을걸. 주백통은 극티였을 겁니다. 허나 곽정에게 형룡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을 터. 설사 도화도에서 길을 잃어 죽게 되더라도 무작정 황룡을 찾아 나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순간 황역사의 퉁소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따라 경공수를 발휘해 가보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황룡과 전하 제일의 약당 구양봉도 말이죠. 구양봉은 심오한 내공이 담긴 황약사 퉁소소리에 검은고를 튕기며 맞섰습니다. 아니, 이미 지존으로 불리우는 자들이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걸까요? 한술 더 떠 이번엔 엄청난 내공이 담긴 웃음소리까지 합세했습니다. 이 바람에 훔쳐보던 곽정은 이 세 가지 내공 공격에 직방으로 타격받게 되었고 재빨리 운공해서 버텨보려 했는데 어랏,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구음진경 6열만을 전부 외운 것이었지만 자신도 모르게 이 고수들의 대결 속에서 구음진경 비결을 점차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악에 흠뻑 빠져 실실 쪼개는 건 너무했죠. 결국 얼쑤라며 추임새까지 하게 되니 황약사에게 들키고 말았고 곧장 무시무시한 황약사의 장력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장력을 맞받아 쳐내는 또 다른 절세 고수, 내공 담긴 웃음소리의 주인공이었으며 황룡도 이 사람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로 북계 홍칠공이었습니다. 이로써 이 자리에 천하오절 중 3명이나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천하오절은 왕중양이 죽어 이제 총 4명만 존재하였습니다. 곽정이면 치를 떨던 구양극이 곽정을 보자 기습을 해왔고 지난번에도 우세했으니 이번에도 좀 패줄 생각이었는데 곽정은 행배야, 내 이따이가 어릴 적 네 담배불 붙이던 김 곽정 아니다 하더니 대려 파괴적인 장력을 구행배에게 한 방 매겨주었습니다. 이때 곽정은 200력의 쌍수호박을 장착했고 그리고 구음진경 일부까지 습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10장이나 날아가 나무에 처박힌 구양극. 뭐야, 저 멍청이가 왜 이렇게 세진 거야? 모두들 예상 밖의 전개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룡은 잘했다며 박수치고 난리 났었지만요. 그나저나 불청객들이 늘어나자 불쾌했던 황약사였습니다. 신랑께서는 내게 무슨 볼일이 있으시오? 황노사, 이 늙은 거지가 한 가지 청이 있어 찾아왔소. 곽정과 황룡은 내 제자들인데 두 사람의 혼사를 허락해줬으면 하오. 그러자 구양복이 역정을 내며 홍록에 순서를 지키시오. 내 조카놈이 먼저 온 것이 안 보이시오. 내 조카놈의 행실이 그리 안 좋은데 염치가 있느냐? 그렇게 홍칠공과 구양복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낭속이라 만났다 하면 일이 싸웠습니다. 이런 쌈구경은 돈 주고도 보지 못할 경관이었습니다. 600인력 홍칠공의 항룡18장, 600인력 구양봉의 독사장이 난무했고 끝내 구양봉이 치사스럽게 꺼내지 말아야 할 것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한마공. 두꺼비 준비 자세를 취한 후 무작정 발사되는 무공이었는데 그 파괴력은 김용세계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여 홍칠공조차도 최대 공력으로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치사스러운 핏줄은 못 속였나 봅니다. 구양극이 또다시 곽정에게 기습적으로 표창을 날렸습니다. 그걸 황룡이 먼저 보고는 사기급 가시갑옷 연희갑으로 막아낸 후 표창을 잡아 두꺼비 자세 중인 구양봉에게 던져버렸으니 구양봉의 이 한마공은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남자들은 알고 있듯이 한 번 폭발하면 멈출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였고 하필 표창 때문에 홍칠공이 아닌 황룡 쪽으로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황룡에게 발사될 거라고는 그 아무도 예상 못한 터 황약사조차 막아내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감히 황룡한테 발사해? 옆에 있던 곽정이 자신의 아니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 무시무시한 한마공을 받아쳐 주었습니다.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본능적으로 막아준 것이었고 때문에 곽정은 수십 장이나 밀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곽정이 그건 얼마나 강해졌길래 기력이 다 빠지긴 했지만 부상조차 입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 장면으로 곽정은 이제 매초풍과 같은 초고수 반열에 올라선 거였습니다. 이성을 찾은 구양봉이 급히 사과를 했고 이는 이제 곽정의 혼사를 무대뽀로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죠. 마찬가지로 황약사도 황룡의 목숨을 구해준 곽정을 신랑 후보로 올려줘야 하는 불가피한 지경이었고요. 하여 황약사는 지금부터 최종 신랑 선발 시험을 개최한다 했습니다. 신랑은 한 명만 될 수 있다면서요. 시험은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 시험은 무예 대결이었습니다. 곽정은 구양봉을, 구양극은 홍칠공을 상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 누가 오래 버티고 떨어지지 않는가였는데
단 공력을 사용하지 않고 초식으로만 상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야무지게 곽정을 패는 구양봉. 그에 비해 구양극은 홍칠공을 피해만 다녔고 이럼 반드시 곽정이 먼저 떨어지게 될 터. 하여 그간 처먹는 것만 잘했던 홍칠공이 간만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주면서 구양극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헌데 곽정도 그새 얻어맞고 추락하고 말았으니 이렇게 동시에 낙하하고 있었기에 무승부가 될 뻔도 했지만 구양극이 누굽니까? 상꾀돌이 아니겠습니까? 공중에서 곽정의 발을 한 번 딛고 조금 덜 늦게 떨어지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염소젖을 먹고 자란 곽정이 이렇게 몽골 씨름으로 구양극을 잡고는 몸을 획 돌려 구양극을 지면으로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그대로 구양극은 땅에 처박히고 말았고 곽정은 오히려 나무 위로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황룡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고 그에 비해 황약사는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의 IQ는 170, 저 녀석은 고작 70에서 80일 텐데 손주 녀석의 머리가 나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첫 판은 곽정이 이겼소이다. 두 번째 시험은 악곡으로 할까 합니다. 황약사가 부는 퉁소 소리에 박자를 맞추면 되는 시험인데 이는 누가 봐도 곽정 넌 안 돼라는 편파적인 시험이었습니다. 황약사의 연주가 시작됐고 벌써부터 박치 실력이 나와버린 얼뜨기 곽정. 이왕 이렇게 된 거 박자 무시하고 막 쳐대기 시작했는데 엇박도 이런 엇박이 없었고 오히려 이 엇박에 황약사가 연주를 못할 지경. 질 수 없다는 생각에 황약사는 내공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그러자 곧잘 치던 구양극은 이성을 잃더니 춤까지 췄습니다. 그에 비해 곽정은 운공을 해서 맞섰습니다. 그래도 못 버틸 것 같자 주백동에게 배운 쌍소박까지 꺼내들고 양손으로 슈퍼 울트라급 엇박을 쳐버렸죠. 김룡세계관 최고의 이 엇박은 황약사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엇박만큼은 황약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에 연주를 마쳤고 황룡이 기뻐서 달려와 말했습니다. 오빠 어서 아버지께 절을 올리세요. 누가 곽정이 이겼다고 하였느냐? 지금 막 절을 올리려 했던 곽정은 뻘쭘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버티는 게 아니라 박자를 맞추는 시험이었습니다. 엄연히 말하면 박자를 더 잘 맞춘 것은 곽정이 아니라 구양극이지요. 허나 곽정도 잘 버텨냈으니 이번 시험은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제 아내가 남긴 무궁서를 암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칠공이 더는 화를 못 참고 소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황노사, 곽정이 암기를 하게 생겼느냐? 두 눈이 있으면 똑바로 보라. 사부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 창피를 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이날 홍칠공은 침을 수십 번 뱉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하는 무궁서는 바로 구음진경 학원이었습니다. 구양극은 단번에 좋아하며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황약사께서, 아니 장인어른 내 편이 확실하구나. 허나 곽정은 이 어려운 무궁서를 내가 어떻게 외운단 말인가 하며 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첫 장이 펼쳐졌는데 곽정은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어찌 구음진경이 주영님이 수백 수천 번 외계에서 완벽히 암기한 무공요결과 똑같을까 하고요. 곽정은 아직도 영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백통에게 준 헝겊이 구음진경이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다 지났고 잽싸게 구양극이 먼저 외겠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나름 잘 외긴 했지만 고작 1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곽정 차례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살벌하게 외우고 있는 곽정. 모두들 우리가 알고 있던 곽정이 맞는지 의심이 되는 지경. 이때 곽정은 마치 컴퓨터 같았습니다. 컴퓨터. 심지어 이 구음진경책은 원본에 비해 절반만 적혀 있었는데 적혀있지 않는 내용까지 외우고 있었고요. 허나 황약사는 판관포청청의 초승달 아저씨였습니다. 즉시 곽정의 목덜미를 거머쥐더니 매초풍의 구음진경이 너한테 있었구나. 전부당 만부당이십니다. 후배에게 있었다면 벌써 돌려들었을 겁니다. 백치 곽정이 거짓말을 못하는 건 이미 알고 있던 터였고 그리하여 곽정은 2승1무로 시험에서 이겨 사조용전 미녀순위 1위, 김용세계관 지력 1위 황룡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곽정은 이번에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누구보다 빠르게 황약사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완전 죽 써서 개준 꼴인 상황인지라 구양봉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도화도로 온 목적은 구음 징정이기도 했고 이 멍텅구리가 줄줄 외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곤 이 까까놈아, 구음적용이 너에게 있는 게로구나. 아닙니다. 제가 외운 건 주백통 형님이 가르쳐주신 유결입니다. 그 말에 황약사도 통밥을 굴리더니 대충 이해한 눈치였습니다. 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백통을 이 도화도에 15년 동안 감금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몽이 형, 이번에 헛걸음을 하신 것에 대해 꼭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양봉은 달리 방도가 없을 것 같아 우선 돌아가서 다시 기회를 엿봐야겠다 생각하곤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기가 막혔습니다. 곽정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황약사의 치부이자 구양봉의 목표이자 의형제끼리 무려 40살이나 차이나게 만들어버린 바로 그 사람, 주백통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용전 21, 22, 23화가 끝났습니다.